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6년 4월 26일이고 일요일이네요. 자, 오늘 트럼프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이죠. 뭐 파티, 그러니까 백악관에 들어오는 기자들하고 밥 먹는 걸 했는데 거기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고 아마 현관 출입구로 들어오다가 거기서 지금 용의자가 경찰한테 총을 쏘고 제압이 당한 상태고, 거기서부터 트럼프가 이제 거리는 46m. 그러니까 건물 안이고 건물 출입구고 뭐 이런 거죠. 그런 일이 발생을 했죠. 자, 그 몇 시간 전에는 어제 저도 보도를 말씀을 드렸지만 위트코프하고 트럼프의 사위인 쿠셔너가 파키스탄으로 이란과 협상하기 위해서 떠난다. 받아들일 것이다. 그리고 파키스탄에도 이란 협상대에 도착해 있다. 이런 거고, 그리고 이제 시간으로 봤을 때는 지금 뭔가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번엔 잘 될 가능성이 높다. 거기다가 이재명이 베트남 방문해서 여러 가지 분위기를 겸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전혀 반대되는 방향으로 일이 전개가 됐죠. 그럼 이 두 가지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저는 이것이 기본적으로 미국의 입장, 트럼프의 입장을 더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더 쫓기게 됐다. 여전히 시진핑하고의 미팅을 과연 이란과의 휴전이 성사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진핑을 만나러 갈 수 있을까? 자, 지금 우리의 행보도 되게 발이 넓어졌죠. 유럽하고 지금 미국 갈라섰고, 중국에 적극적으로 다가서고 있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그리고 심지어 북한, 합중연행을 다 하고 있어요. 다국가 세상으로 많이 진입된, 불과 5년 전만 해도 생각할 수 없었던, 그 줄서기가 횡행했던 그 시절과 비교하면 그게 상전백해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이 변화에 대해서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이란전에 묶여 있다? 계속? 다른 데는 다 바뀌는데 이미 문구가 터졌기 때문에 그 용납할 수는 없겠죠. 그럼 미국 또한 망가지는 거니까. 사실은 미국이 수세에 몰린 것처럼 보이지만 미국이 주도해서 여기까지 끌고 온 거거든요. 트럼프가 올라서고 나서 다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다 발생한 일들이라는 것은 여러분 동의하실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묘미가 숨어져 있는 것인데, 오늘도 잘못하면 지금 트럼프가 총 맞을 뻔한 게 지금 본격적인 것만 해도 한 2번? 요번 포함하면 3-4번 돼요. 유세 때까지 포함을 하면은. 자, 이번에도 큰 위협은 아니었겠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거리가 아까 46m 정도였고, 준비가 좀 더 치밀했다면, 그리고 운이 안 따랐다면, 재수가 없었다면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총 안 맞은 거는 엄청나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의 변화에 있어가지고. 여기서 트럼프가 갑자기 무너지고, 좀, 그렇지 않아도 좀 시간이 더 지나게 되면은, 지금 문제가 해결이 안 되게 되면은, 하나에 도와주지 않아서, 트럼프는 정치적으로 식물인간이 될 것이고, 대안이 없어요, 미국은. 그러면. 현재의 계획을 전부 다 숲으로 돌린다? 그러면 세상이 더 빠른 속도로 미국 빠이빠이. 그러면서 미국은 그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자폭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달러가 몰락을 하면서. 그래서 이번에는 되게 운이 좋았다, 천우신조다,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 사안은 어떻게 설명이 돼야 되거든요. 자, 그런 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 지금 어디 보더라도 미국의 지금 경제 상태나 내부 사회 구조의 어떤 균열, 이런 거에 대해서 언급이 전혀 없어요. 폭풍전의 고요처럼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 유튜버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일본 사람들이 많고, 특히 여자,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외국 사람들도 많아요. 제가 가끔 소개드리는 것도 다 프랑스 여인, 미국 여인, 한국에 대해서 잘 알고, 자, 그들의 희망을 한국에서 찾고 있는 거거든요. 미국에 그런 언뜻 비치는 내용들만 보더라도 미국에는 희망이 없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자그마치 얼마 전이냐, 한 20년 전에, 그때 이제 홍대 앞에 마포에 살 때였습니다. 근데 이제 운동을 하러 다니는데, 그 운동의 체육관 관장이 그 당시에는 우리한테는 좀 낯설었던
파워 리프트였어요. 즉 뭐 이렇게 바디빌딩이 아니라 힘 키우는 거. 그걸 하는 어떤 한국계 미국인이었거든요. 그가 미국에서 무슨 사업을 하다가 미국에서 세금 탈세 한번 걸리면 완전히 바보로 만들어 버리거든요. 자, 그런 게 걸린 상태에서 남은 걸 대충 추려가지고 한국으로 건너온 상태였어요. 그래서 체육관을 열은 거예요. 그때 금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 남아있는 미국 내에 자기 가족들, 친지들한테 계속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직 미국 와서 안 된다. 상태가 계속 안 좋아지고 있다. 그게 벌써 2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예, 그 이후로 좋아진 적 없어요, 미국은. 그쵸. 그래서 그런 데 대한 통계나 그런 데 대한 불만이나 관심 이런 게 전혀 언론을 타고 있지 않죠. 자, 그런 것들. 네, 그래서 이 결과는 뭐냐. 일단 트럼프가 사는 것은 전 인류를 위한 하느님의 도움이다. 하늘의 도움이다. 하늘이 구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되게 초조해졌다. 이란은 왜 튕겼냐. 북한하고는 이야기 잘 된 것 같은데. 이것은 지난번에 제이디 벤스를 보내서 일부러 깼다고 보는 거예요. 이란은 무리한 요구를 많이 하면서 끌려다니지 않겠다. 우리도 한번 튕긴다. 그래서 보복용으로 튕겼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협상이 상당히 트럼프한테 불리하게 돼 있다. 예, 트럼프가 급한 모습을 보였고 그것은 북한하고 이야기가 잘 됐기 때문인데 이란은 나 그렇다고 해서 핫바지처럼 쉽게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강하게 인식을 심어줬다고 봐요. 그래서 제이디 벤스를 보낸 거예요. 그렇게 중량감 있는 인사를 보내면서 해결될 것처럼 올렸다가 바람을 빼버린 거죠. 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일 한번 보면서 또 드는 생각들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이게 뭐 경호원들이 총 꺼내는 모습인데 한국에서는 참 보기 어려운 모습이죠. 미국에서도 저는 옛날에 저 나이 또래 이상이신 분들 기억하실 것 같은데 레이건이 그때 암살의 위협에 처한 적이 있어요. 총을 맞았죠, 사실. 그때 길 가다가 그랬는데 그 경호원들이 막 짧은 기관단총 같은 게 막 품속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 보고는 본 이후로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이 좀 더 조직적으로 접근했거나 전술적으로 접근했으면 트럼프가 큰 위험에 처했을 수도 있다. 그러면 세상은 완전히 진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구렁텅이로 빠질 뻔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잡힌 사람의 얼굴이고 신원이 나왔어요. 31살 캘리포니아 출신 콜 앨런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요걸 보고 조금 드는 생각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냥 마구잡이냐 이거랑 그게 아니냐라는 것은 차이가 커요. 트럼프가 미국의 인기가 특히나 없고 젊은 엘리트층에 인기가 더더욱 없거든요. 예, 트럼프를 그래도 지지하는 사람들은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하고 남부에 있는 교회 열심히 그래도 다니는 사람들 그 부류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 사회 내에 간극이 엄청나게 벌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름은 콜 앨런. 자, MBC 보도를 보니까 미국 발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AP통신 용의자는 미국 명문 캘리포니아 공대에서 소위 예전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칼텍이라는 데죠. 기계공학 전공했고 그 다음 캘리포니아 주립대 어디에선가 컴퓨터 관련 석사 학위를 취득한 고학력자자. 저는 고학력자가 아마 찍고 관련된 직종에 근무할 가능성도 커요. 당시에 캘리포니아 출신이고 지금 봐서는 백인 계열인 것 같아요. 산탄총, 권총, 흉기 여러 자로 중부상한 상태였다. 예. 자, 경찰도 총을 하나 맞았는데 방탄 줬기 때문에 괜찮았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암살을 위해서 전문적으로 훈련된 자객은 아니다. 한 개인이다. 이런 생각이 확 드는 거죠. 그만큼 사회적으로 불만이 팽배해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한테. 네. 자, 이게 보면 이제 지금 용의자의 집에 앱을 차단시켜 놓고 경찰이 그걸 둘러싸고 있는 상황인데 캘리포니아겠죠? 토렌스. 예. 자, 그의 집이 대충 이렇게 보이는데 앞에 차 2대가 들어가는 차고의 2층. 전형적인 어떤 중산층의 가옥 형태거든요. 전체가 다 보이진 않지만 동네 분위기도 엄청 고급 주택가는 아니지만 서민층은 넘는 중산층 플러스의 주택이고 특히 이제 캘리포니아 정도에서 이 정도 주택을 얻으려면은 벌이가 꽤 돼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고 하니 미국 사회의 이반이 엄청나게 심해졌다는 거예요. 자, 트럼프가 당선되려고 할 때 트럼프의 당선을 막기 위해서 몇 번의 총격 사건이 있었죠. 골프장에서도 있었고 옥상에서 저격도 했었고 이런 게 있었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러면 그거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미국 의료보험 그게 개인 의료보험이잖아요. 사적 의료보험인데 의료보험 사장이 하나 총 맞아 죽었죠. 그것도 고학력자한테. 예, 우리말로 치자면은 흡혈귀 같은 인간아 이러면서 한 거예요. 즉 사회 구조적으로 팽배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빨아먹는다는 거죠. 보험회사가. 지금도 분위기가 약간 그래요. 이 용의자의 신원을 봤을 때 이런 거 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보통 충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여건을 가진 사람이에요. 제가 봤어요. 나이도 31살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은 한 면을 보여준다. 미국 사회가 엄청나게 분열되어 있고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면 답답하시잖아요. 그죠? 어떤 정치 사회적 현상을 봤을 때.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말 뭐라고 할까? 양반이에요. 양반이고 잘 통하는 편이에요. 말이. 예, 여러분 대중이 뭐 군대처럼 탁 이러면 의견이 확 돌아선다? 그렇지는 절대 않아요. 근데 미국 같은 곳은 그 괴리감이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안타깝고 답답해하는 마음을 분출하거나 그것을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뭐 저처럼 뭐 유튜브를 한다거나 이런 것이 상당히 약해요. 예. 기본적으로 우리라는 느낌도 우리랑은 좀 다르죠. 당연히 그들도 우리라는 애국심도 있고 있을 건 다 있어요. 자, 그런 데서 오는 것이 그래도 총이 흔한 나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상당히 위험한 신호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시간이 별로 없는 트럼프 입장에서 상당히 어렵다. 지금 트럼프가 지금 기대하는 바는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이때까지 다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억지로 핸들을 확 틀어가지고 한국이라는 파트너 구하고 유럽 애들 두드려 잡아놓고 러시아랑 뒤로 면밀하게 협의하고 그 다음 미국이 먹고 살 거리를 하고 그 다음 이스라엘을 계속 주무르면서 달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자본이 도망가지 못하게 엮으면서 기존의 사람들의 대중들은 기존의 프로파간다에 놀아나가지고 가지고 있는 그 왜곡된 선악의 판단이 있지만 그걸 고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한국 같은 데서는 교회도 전부 다 내란을 지지하는 판이었는데 대부분이 그건 아니죠. 그럼 그걸 전략적으로 이용을 해서 그 결과물이 궁극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뭐 기본적으로 미국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대단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거의 한계치에 도달했다. 이런 일이 대내외로 동시에 발생했다. 이란한테 팽당하고 집안에서 총 맞을 뻔했다. 이게 얼마 안 남았다.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이제 중국을 방문하기로 돼 있는 5월 14, 15일에서 이미 3월 말에 가려고 했던 걸 한 달 반 연기시키거든요. 한 달 보름을 이번에 또 연기한다. 이러면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북한하고 이번에 북미 정전선이 안 되면 한 상당 기간 동안 힘들 거라고 판단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 기억이 잊혀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자, 금년 초에 중국과 관계 개선을 위해서 미국 측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습니까? 총 한 4번 정도로 만날 수 있겠다. 뒤에 에이펙이 금년에 미국에서 했어요. 후반에. 거기 중국 초대해서 한 번 더 만난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또 만나고. 한 최소 4번 정도로 만날 수 있다 이야기 했거든요. 근데 이게 밀린다? 이게 또 밀린다? 그럼 그게 완전히 깨진다는 의미예요. 자, 이러면 뚜렷해지는 것이 이란 것을 해결하고 가야 된다. 북한 것도 해결해야 된다. 다른 나라들은 각각 할 일을 하면서 움직이고 있다. 이게 안 끝난다, 잘. 이란까지 팽당한다. 이렇게 되면 미국이 양보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 이란도 내부적으로 8천만이나 되는 인구를 가진 나라예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나라예요. 거기에 그들의 민심을 만지기 위해서 그 위에 위정자들이 해야 되는 제스처가 있어요. 트럼프만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거. 그렇게 하면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표가 짱이었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 트럼프가 이랬다가 지금 총 맞을 뻔한 거 아니에요. 간담이 선언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자,
주말 2차 협상 무산. 아까 쭉 말씀을 드렸죠. 어떤 맥락에서 이게 된 건지. 이것을 이란을 쉽게 보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 이런 부분이 있다고 보고 이쪽에서 북한과의 이야기는 좀 해결이 됐다. 어제도 뭐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베트남의 새 기장이 북한도 방문하고 우리도 방문하고 중국도 방문하고 다 친해요. 그리고 대만에 대해서는 입장을 딱 정리를 해줬고 정확하게. 어차피 트럼프가 해준 셈이에요. 하나의 중국 존중한다고. 또 그 외에 소득이라고 하자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참 끝내기 어려운 전쟁이 되어 있는 것인데 이기고 지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여론의 관심이 계속 옅어진 거죠. 그것도 이란전을 벌인 하나의 효과, 뭐 2차적인 효과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MBC 보도를 이렇게 소개를 드렸는데 이것은 아니다. 근데 그때 이런 이야기가 이미 있었다는 거죠. 미국 특사 파견인데 이란은 안 만난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MBC의 이 보도가 맞았다고 봅니다. 예. 자, 오늘 MBC 보도를 봤을 때 그 이란이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제 짐작을 아까 앞에 쭉 말씀드린 바가 있고 MBC가 묘한 기사를 하나 실었더라고요. 눈에 띄는데 이렇게 사진까지 달아서 네타냐후가 트럼프 암살 시대 충격을 받았다. 경호국 결단의 경의를 표했다. 하면서 밑에 4줄인가 5줄짜리 내용이 있는 짧은 글 실었어요. 눈이 가게. 아니 그러면 지금 트럼프가 총을 맞을 뻔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이 네타냐후밖에 없냐? 지금 MBC의 여태까지 기사를 보도 태도로 보면 어떻게 했냐면 네타냐후한테 트럼프가 놀아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란 침공도 네타냐후가 꼬드겨가지고 했다. 이렇게 지금 기사를 계속 추려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근데 요즘 이제 한국까지 네타냐후를 비난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잘못하다기보다는 이걸 보면 충분히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MBC의 생각이 무엇이냐. 트럼프가 말을 잘 안 들었다. 휴전을 하려고 하니까 자꾸. 그래서 트럼프를 손을 대려고 했다. 그 배후에 이스라엘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냄새를 살짝 풍긴 거예요. 뭐 직접적으로 말하는 부분이 없지만 네. 아니 그러면 최소한 뭐 지금은 그렇진 않지만 예전에 미국의 말을 잘 들었던 영국이나 뭐 프랑스나 뭐 다른 데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뭐 이재명이 뭐라고 한마디 한 게 있으면 뭐라고 하든지. 아니 트럼프가 총 맞을 뻔했는데 수많은 곳에서 어떤 우리의 인사치레라도 우리의 표현을 했을 거잖아요. 다행이다라고. 근데 왜 하필이면 네타냐후를 골랐냐 이거죠. 예. 자, 그래서 조금 진지해지고 있다 나름. 여러 플레이어들이 그런 생각이 지금 들어요. 예. 우리가 물이 끓을 때 보면은 예를 들어서 가스레인지를 최대치로 틀어놓고 물을 끓이더라도 한동안 에너지가 계속 공급이 되죠. 오르지만 끓어오르진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 넘어가면 급격하게 끓어오르죠. 에너지를 더 많이 준 것도 아니에요. 싸고 아래에서 내부에 쌓였던 에너지가 어느 임계치를 넘어가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세상이 변할 때도 그렇다고 봅니다. 변할 때는 빨리 변해요. 자, 과연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한꺼번에 발생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과거 인류의 역사에서 최소한 우리 2차 세계대전 이후에라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한도 내에 수 있는 유사한 일이 있었느냐? 잘 없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현재 형국을 어떤 흐름으로 봐야 되느냐? 과연 지금 물이 끓어오르기 일보 직전인 것이냐? 예. 지금 뭐 끓어오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죠. 그래서 과거 좀 문화임 쪽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가지고 한번 그때 힘을 빌려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지금 누구도 그런 거 하지 않으니까. 우리 선배님들은 그런 말씀들을 많이 남겨놓으셨거든요. 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한국 남자랑 일본 여자랑 결혼 비율이 엄청나게 높아진다고 그래요. 예, 이 거창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종용하는 분위기예요. 그 딸 넷을 뭐 한국에 보냈다. 이런 집안이 지금 뭐 벌써 제가 한 3집안 정도 본 것 같아요. 그들의 목표는 한국에 있으면서 한국 남자랑 결혼하는 거예요. 한국에 살고 싶은 거예요. 미국 여자들도 많이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한국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걸 하기 위해서 유튜브에 모습들이 자주 나타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 그들의 이제 솔직한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은 주위에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다는 거예요.
유럽은 유럽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자기가 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지금 양에서 음으로 바뀐다. 그 중간점에 도달해 있다. 변곡점을 넘어가는 거거든요. 양이 우위이던 분위기에서 음이 우위이던 분위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세상의 흐름이라는 게 우리 이거 있잖아요. 왜 태극문이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 최소한 수천 년 단위로 설정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의 세상의 계절의 변화가 짧은 제 지식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여자들이 득세한다. 우리 피부로 많이 느끼잖아요. 특히 가장 큰 게 우리는 그 양의 세상의 마지막에 바로 그게 늦여름의 더위 같은 거죠. 그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닥쳤잖아요. 그런 전체적인 압박은 전 세상에 다 있어요. 양이 너무 지나쳐서 세상이 불편해진 거죠. 그게 터져 나온 것은 제일 불편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양이. 그것은 우리 민초의 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란으로 발생한 거죠. 1, 2년 전에. 그게 발생했을 때 여태까지 봐왔던 우리 시위 문화와는 전혀 다른 시위 문화가 됐었죠. 빛의 혁명, 응원봉, 그리고 20, 30대 젊은 여성들의 주도력이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80년대 시위 좀 해보신 분들이라면 느끼실 거예요. 근데 남자가 다 했죠. 웬만한 거는 다. 시위 방식도 남자만이 할 수 있는 방식이었고 거의 총만 안 들었지 전쟁터와 비슷했기 때문에 기억하시는 분 많이 있을 겁니다. 죽어나가는 사람도 많았고 다친 사람들도 많았고. 지금은 아니에요. 여성의 파워가 세졌다. 이러면 가정에서 그렇죠. 사회에서 그렇죠. 직장에서 그렇죠. 그냥 수십 년간 엄청나게 빨리 바뀌었어요. 그게 우리나라 속도가 제일 빨라요.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고 여성의 주도력은 더 올라갈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여자들의 전체적인 지위가 남자랑 똑같으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게 같아지는 거예요. 이제 같아지면은 양에서 음으로 넘어간다. 즉 여름이 끝나고 가을로 가는 그 시기가 왔다. 세상도 바뀐다. 가을로 들어간다. 그걸 우리가 제일 먼저 해냈다. 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몸소 해내지 못하고 있는 세상의 음들이, 여성들이 한국을 바라볼 때는 최적화된 나라로 보이는 거예요. 그죠? 일본이 우리를 폭력으로 지배했잖아요. 우리 성도 뺏들고 말도 뺏으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사람들이 우리 문화를 선호해하고 그쪽 여성들이 한국 남자들이랑 결혼하고 싶어서 한국으로 오는 거죠.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 그래서 양에서 음으로 바뀐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 신호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그걸 조상들이 그렇게 했다니까요. 조상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흐름의 방향, 과학이라는 것도 그렇죠. 과학이라는 게 완성이 되려면은 내가 발견한 사실들을 가지고 미래를 추측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추측이 안 돼요. 서양 과학의 한계예요. 작은 데서는 맞지만 조금 범위가 넓어지면 안 맞아요. 그래서 산업화 혁명이나 공장 자동화 이런 데까지는 강력한 힘을 발휘했지만 그 다음 단계 복잡해진 세상에서는 인간 문제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사회과학, 심지어 인문과학, 역사과학 그게 좌파들이 그런 말 더 많이 썼어요. 소위 말해서 우파보다. 모든 걸 과학이라고. 과학이라면 예견을 해야 되거든요. 인문이 과학입니까? 아니에요. 과학은 문화의 한 부분이에요. 인문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학 철학이니 서양 철학이다. 과학 철학이에요. 모든 걸 분석할 수 있다. 네. 사기꾼만 만들죠. 요즘 같은 경우에. 자, 그래서 그런 류의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후반부에는. 예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 보시면 그 느낌이 다를 거예요. 이거 한번 볼까요? 저는 이 데이터를 다 좀 업데이트된 데이터를 찾기 위해서 해봤더니, 지금 글로벌 워밍, 지구 온난화, 그걸 보기 위해서 과거의 패턴을 봐야 될 거잖아요. 과거에 지구가 얼마나 빙하기 여러 번 그쳤다는데, 얼었다 녹았다 했다는데 과거에 얼마나 더웠는가를 알기 위해서 지금이 얼마나 없어요. 그런데 글로벌 워밍, 지구 온난화와 관련된 아주 짜집기 된 아주 단기간에 거친 지구는 나이가 도대체 몇 억 년입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그것을 영어로는 수도 사이언스라고 그러고 우리말로 유사과학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거 전문가들이 하는 거예요. 예, 우리 세금 내서
대학에서 혜택 받으면서 공부한 사람들이 거기도 하고 있어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요걸 다시 이 데이터가 소중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보는 상당히 지명도가 있는 저널입니다. 여기 보면은 현재 기온은 지구 온난화인데, 이거 비꼬게 돼 있어요. 기존의 글로벌 워밍이 여기 지금 끝이에요. 끝인데 지난 만 년간 보면은 제일 온도가 낮아요. 지난 만 년간 온도가 제일 낮아요. 지금보다 더 낮았던 적도 없어요. 대부분은 지금보다 온도가 더 높았어요. 근데 지금이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거예요. 인류가 갑자기 화석 연료를 많이 떼어서. 요즘 이런 거짓말 안 하더라고요.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은, 인류 문명이 생긴 시기가, 여기 보면 이 친구들이 정리를 아주 잘 해놨어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한 12,000에서 13,000년 전에, 한 2000년 사이에 걸쳐서 인류 문명이 그때 탄생을 해요. 이때 지금 터키 같은 데 남아있는 신석기 문명, 그리고 우리 홍산 문명 같은 것도 한 지금 기원전 6,000년, 7,000년, 이 정도죠. 그래서 세계 고대 문화들이 그 당시 마지막 빙하기 때죠. 마지막 빙하기 요때가 신석기 문명이 되면서 사람들이 정착 생활을 하면서 문화가 생성된 거예요. 사회 체계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뭔가 생산의 여유분도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문화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인류 문화가 요 기간에 마지막 빙하기 때 그 시기에 딱 맞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그때 초창기 인류 문명이 생겼는데 갑자기 50년 만에 온도가 15도를 상승을 해요. 그래서 이때만 하더라도 뭐냐면 지금 서해는 육지였어요. 베링 해협도 연결돼 있었고. 근데 15년 만에 50도가 상승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50년 만에 15도가 상승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빙하가 많이 녹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해가 된 거예요. 베링 해협은 바다가 됐고. 그래서 그때 낮은 지역에 있던 많은 인류의 초기 문명들이 물에 잠기게 됩니다. 엄청난 초기 문명에 대혼란이 왔을 거예요. 그 이전까지야 뭐 신석기 초기나 구석기 시대에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인류 문명이 딱 생겼는데 추운 환경에 딱 적응해서 갑자기 기온이 오른 거예요. 대재앙이었을 거고,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 그래서 당시에 고대 문명에서 수많은 그런 기록들이 다 일치하게 나와 있습니다. 홍수의 기억들이 다 있어요. 과학자들 그 이야기는 해요. 홍수의 기억이 다 남아있다고. 그리고 그때 무너졌던 그 문명들의 대부분은 여성 우위의 사회였어요. 시족 사회의 영향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이 전부 다 여성이었어요. 지금도 중국에 있는 뭐라고 할까요? 여인족, 부족을 가보면은 여자가 농사도 다 져요. 남자가 있다가 가고 다른 남자가 또 있다가 가고 애기만 자꾸 나와요. 남자는 그래서 밥을 얻어먹고 살거든요. 거기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남자가 필요한 경우는 뭐냐, 전쟁을 할 때하고 집을 지을 때만 남자를 썼대요. 예, 아빠가 다른 A들이 여성 그룹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런 시족 그룹으로 계속 이어져 온 거예요. 그게 현재에 남아있는 여인족의 형태고 과거에도 그랬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초기 문명을 다룬 부도지에도 보면은 마고가 수장이고 그 밑에 딸 둘이 희다, 희 그래요. 그 딸 둘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군도 그 여성의 시족에서 한 그룹에서 계속 지도자를 내면서 100년, 200년 이런 식으로 가지 않았느냐. 그래서 수명이 100년, 200년으로 지금 보인다. 이런 말씀 드린 바가 있어요. 아틀란티스 문명, 까라한데 문명이라는 것도 이때 있었다면 이때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많은 이주가 발생하게 돼요. 자연 환경이 너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원래 살던 데가 더 이상 살지 못할 지경이 됐을 거예요. 물에 반드시 안 잠기더라도 기후가 엄청나게 바뀌었을 거잖아요. 짧은 기간에 50년 만에 바뀐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많은 이주가 발생하고 그 이주의 과정에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도구들도 많이 개발되면서 그때 청동기, 철기 같은 것도 되게 활성화됐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새로운 걸 개척해내야 되기 때문에. 또는 동물의 가축화 같은 것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됐을 거라고 봐요. 급격한 자연의 변화를 이겨내기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그런 거거든요. 동물의 도움을 받는 거, 도구를 더
좋은 걸 개발하는 거. 그런 욕구가 분출됐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때 우리 조상들의 한 문명을 형성했던 환인, 환웅의 그룹이 우리 쪽으로 건너왔다. 이동했다. 이때 전 세계에 발생했어요. 그런 일들이. 아마 수메르족도 그때 그렇게 해서 메소포타미아로 갔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곰족하고 인연을 맺었다. 그리고 홍산 문명을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 설명이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잘 설명해놨죠. 요 시기 2000년의 기간이 인간의 어떤 문명이 처음으로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다. 지금 제일 오래된 게 10,000년 정도 되는 것으로 봐야지. 그 터키에 남아있는 거 신석기 문명, 제단 문명 같은 게 발견되잖아요. 제가 이름 딱 안 떠오르는데, 자, 이러면은 우리 부도지에 있는 내용을 시기적으로도 맞춰볼 수 있다. 거기 6개의 부족이 갈라져 나와서 각각의 방향으로 이동을 했다. 그게 된 것은 뭐냐? 큰 문제가 있었다, 내부에. 자, 성경에 보면 바벨탑 이야기가 되게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예수가 태어난 시기하고는 안 맞아요, 이게. 그래서 그는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기존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제 융합돼서 자신들의 어떤 종교의 어떤 상징물로 자리 잡게 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기독교에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지금으로 봤을 때 인류 초기 문명이 저때 생겼고, 지금이 음양의 교책이라고 따지자면 인류 문명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인류 문명 자체를 봄, 여름, 가을, 겨울로도 볼 수 있거든요. 지구의 나이를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주팔자 다 아시잖아요. 사주팔자를 크게로 보면은 우리 인간에 맞춰서 60갑자로 해서 보지만 그걸 초 단위로 볼 수도 있고 훨씬 긴 단위로 볼 수 있거든요. 네. 자, 그런 거에 적용을 좀 해볼 수가 있겠다. 그럼 누군가가 음양에 대해서 봄, 여름을 선이라고 그러고 선천, 가을, 겨울을 후천이라고 그래요. 제가 이게 이제 검색을 했거든요. AI에. 예전에 제가 소개드린 것도 있습니다만 AI 검색해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소강절이 여기 보면 이제 과거 주역 쪽에서 많이 나오는 인물이죠. 우주의 한 타임, 우주의 한 하루 또는 우주의 1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우주의 1년을 인간의 1년으로 연으로 치자면 12만 9,600년이다. 이렇게 이제 설파한 바가 있어요. 이것은 굳이 보면 이제 대순 진리를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주역을 다뤘던 많은 사람들, 도선대서나 기타 등등 또 그 탄허 이런 사람들도 존중했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타이밍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부분이에요. 저 중에 절반은 봄, 여름, 절반은 가을, 겨울이라는 우주의 하루예요. 인류의 하루가 아니고. 자, 여기서 선천에서 후천으로 넘어간다. 그 중간쯤이 지금이냐 그러면. 이런 이제 연구라면 연구, 논쟁이라면 논쟁이 있는 것이죠. 여기서.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신호들이 보이는 것처럼 지금 인류 기준에서, 왜냐하면은 지구의 리듬하고 인류의 리듬은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걸 헤아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사계절인데 오래 익숙하다 살다 보면 사계절에 익숙한 사람들은 자연 환경도 달라지고 사람들의 인성도 달라져요. 더운 데서는 1년 동안 날씨가 안 변하는 지역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지구의 리듬과 사람의 리듬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변화가 진짜 지대한 변화가 있다 그러면은 지구에도 그 변화가 따라오는 것이고, 지구에 지대한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사람의 변화하고 같이 간다. 예, 저는 그 정도는 동의가 됩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가끔 일본의 지진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구도 지금 다음 단계로 들어가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같이 바뀐다. 이런 거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그게 이제 탄허류에서 이야기가 나와서 탄허가 많이 알려진 인물이니까 많은 분들이 그의 글을 통해서, 말과 글을 통해서 그런 걸 좀 접해보신 분들이 있으시리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무렵이 0이라고 보면은 인류의 시작이 지금으로부터 6만 년 전이다. 또는 6만 5천 년 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지구의 하루가 1년이 시작됐다. 지구의 설날이 지금부터 6만 5천 년 전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그것을 우리가 인류의 문명이 어디 싹을 틔웠느냐, 그럼 그게 구석기냐, 아니면 문명의 기준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그게 지금부터 12,000년 전에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본격화됐다고요. 그러면 지금 됐고, 앞으로 12,000년이다. 그쵸. 예. 그래서, 아까 지구의
온난화 12,000년 전에 있었던 그때 여성 우회 사회에서 남성 우회 사회로 바뀌게 된 것 같아요. 도구, 동물, 그다음 힘 이런 게 본격적으로 필요해진 사회가 됐고 그 전에 여성 우회 사회는 지금 성경의 에덴 동산으로 평가되는 그런 사회였을 거예요. 우리 아리랑에 있는 아랄이 또 그런 상태였을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물려받은 우리나라 여성들이에요. 세죠. 예. 자,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도순대사는 아시죠? 신라 말의 사람에게 도순비기를 남겼죠. 이 도순비기는 정감록이라는 책에 실려서 같이 따라온 겁니다. 그 정감록이 여러 가지 예전부터 내려오는 이야기를 이렇게 섞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임진왜란, 병자호란 거치면서 사회가 급격하게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어졌을 때 이런 것들이 이제 유행을 하면서 돌아다녔죠. 이 내용을 예전에 소개를 드린 게 있는데 이게 답니다. 이게 단데 상당히 의미심장한 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관심 있을 만한 걸 한번 볼게요. 이런 게 있어요. 조선에 대해서 별 말을 안 해요. 조선 초에 대해서 한 말을 하고 그 다음 조선이 망할 때 한 말을 해요. 조선 초에 대해서는 이 말을 했어요. 최근에 뭐더라? 왕가 사는 사람? 왕가 사는 남자인가? 왕사남? 네, 지금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게 지금 뭐 큰 히트를 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선이 한 말이 있어요. 1000년 전에. 뭐라고 했느냐? 한 가지로서 그러니까 새로운 왕조가 생겨서 한 가지로서 전달이 되는데 세 번째 대에 이르러서 그게 아마 문종일 거예요. 무양지주가 나타난다. 양기가 부족한 왕이 등장한다. 그래서 그 사람은 되게 현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래서 다수지제라고 돼 있어요. 수염이 많은 동생 세조입니다. 수염이 많은 동생이 어찌 운을 자기가 취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취했다는 거죠. 그래서 단종 이야기가 단종이 지금 슬픈 이야기가 이때 나온 거잖아요. 쭉 내용을 봤을 때 가운데 뭐 전달되는 과정에서 뭐가 잘려서 나갔고 뭐가 첨언이 됐고 뭐 그랬을 수도 있지만 일단 이 말을 굳이 있는 대로 그가 남긴 글을 그대로 인정을 해본다고 했을 때는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만은 그 도순대사는 그가 뭐 왕건의 탄생 이런 걸 예상도 했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고려하고 조선에 대해서 큰 기대가 없었어요. 고려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거든요. 네, 몇 마디 이야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혼탁해진다는 이야기예요. 정치판이 혼탁해진다. 예. 그리고 그 다음 날 등장하는 게 이 이야기예요. 조선시대. 그게 정점에 올라서 이런 일이 결국은 발생한다. 나라는 고려가에서 조금씩 망가지기 시작해서 조선시대 오면 대박으로 이런 일이 발생한다. 고려시대에서 생각하기 어려웠던 일이 발생을 하고 결국 뒤에 나라를 뺏긴다. 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도선은 우리가 이미 내리막을 긋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의 우리점 때 남북이 갈라지고 다시 통일이 되는 시점에 우리한테 새로운 기회가 온다라는 것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도선비기로. 1000년 전에. 즉 1000년쯤 있어야지 우리가 빛볼 때가 온다. 자, 아까 소강제를 말씀드렸죠. 소강제이 그 당시에도 미래를 보는 눈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남긴 이렇게 미래 예언시 중국에 대해서 시를 남긴 걸 보면은 그걸 탄허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중국의 미래를 좋게 보지 않아요. 희망이 별로 없다라고. 그 시가 난해하다고 하는데 그것을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중국은 희망이 없다. 그리고 갈수록 혼탁해진다. 도선이 우리나라에서 하는 이야기는 가다가 1000년 뒤에 다시 회복한다. 여기에는 우리 동학을 했던 최재우도 지금과 같은 시점에 대해서 그때 희망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 희생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거든요. 그리고 소강질도 분명히 이야기했죠. 음양으로 해서 양에서 음으로 바뀔 때 새로운 기회, 지구도 꿈틀거리겠죠. 예, 그의 말을 이렇게 해석을 하자면 지금부터 한 12,000년 전에 큰
뭐라고 할까 기온 상승이 있었으면은 앞으로 12,000년, 15,000년 뒤에는 다시 한번 빙하기가 올지도 몰라요. 갑작스럽게 50년 만에 15도가 오르면 이건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예. 자, 그 정도로 보면 지금의 기준으로 봤을 때 3만 년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인류를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가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변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일생이 다 끝나고 우리 자손까지 살 때까지는 음양이 상당히 균형을 맞춘, 그렇지만 아까는 상당히 다른 이런 세상들이 지속이 될 거라고 보고, 거기에 우리 구체적인 타이밍을 맞춰서 도선이 그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우리가 양에서 음으로의 교체기에 우리한테 기회가 온다. 지금부터 1000년쯤 뒤에. 최재호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사례들도 있죠. 지금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를 해줍니까? 아까 과학들이 말씀드렸지만 이제까지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이 됩니까? 언제 빙하기가 올지 예측이 됩니까? 지금 글로벌 워밍, 지구 온난화 됐다고 화석 연료 많이 태워서 거짓말이나 했었지. 사람 보면 또 다 그래요. 예, 우리 조상님들의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참고가 크게 돼요. 맞춰보는 거죠. 예전처럼 우리가 무지랭이고 아무런 도움을 못 받을 때 같으면 이것을 그냥 부적 붙이듯이 아니면 주문 외듯이 외우고 다녔겠지만 지금 그거 아니잖아요. 도순도 그걸 원했겠습니까? 아니에요. 현재 과학의 기술적 부분을 가지고 한계에 도달했지만 그 기술은 충분히 활용하는 부분이 많아요. 거품을 빼고 그것을 맞춰서 너희들이 잘 판단해라. 이렇게 해서 이걸 이야기를 주고 간 거잖아요. 자, 이건 예전에 몇 번 소개해드린 건데, 좀 전에 단종 이야기를 너무 정확하게 해가지고, 요즘 영화도 또 인기가 있다 해서 한 말씀 드려봤고, 이거 한번 더 봅시다, 이거. 이게 이제 우리가 통일될 때 세상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거든요. 분명히 이 앞에 일국시안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미국 쪽으로 귀의한다는 이야기도 나와요. 서양의 영향권에 편입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저 내용에. 그 다음 한 나라로서 일국으로 시안, 안정이 된다고 나와요. 네. 이거는 조선 후반기에 누가 다 고쳤었다 하더라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그 뒤에 발생한 일이거든요. 네. 지금의 아무리 누가 위작을 했다 하더라도 구한 말에 이게 됐을 거예요. 기병서세다. 서쪽 변방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맞죠? 기병을 한다는 것은, 병력을 일으킨다는 것은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그 다음이 천자 간해거든요. 하늘과 땅. 천자라고 해가지고 이게 설마 이게 황제라고 해석하지 않으실 거잖아요. 그죠? 하늘과 땅이 매우 거기에 따라서 전쟁이 일어난 거에 따라서 기뻐한다. 자, 이것은 징치하는 전쟁이라기보다는 전쟁이 발생을 했고 그 전쟁의 결과물이 에 따라서 전 세계가 행복해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겨웠든지 뭐였든지 간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쟁은 세계예요. 세상에서 다 미국이 발을 담그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하나는 우크라이나 전쟁, 그 다음 가자 전쟁이 있고 지금 이란과의 전쟁이 또 있죠. 거의 다 서방이에요. 우리 기준에서 봤을 때는. 맞죠? 서쪽 변방 맞죠? 우리 중심으로 보자면. 네. 거기가 마무리가 되면서 세상 사람들이 잘 됐다라고 환호를 쳤다. 교황이 환호 칠 준비되어 있겠죠, 지금. 네, 이건 해석 여하에 따라 다르지만 이것이 지금의 시점이라고 지금 여러 가지 간접적인 것들을 통합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삼린조안, 새 이웃이 도와서 우리가 안정을 찾는다. 즉 이것은 주위에서 한국들이 하나가 되면 좋겠다라고 분위기가 조성이 돼서 그쪽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다른 국면으로 넘어간다. 이 전쟁은 지금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그 전쟁이란 말이에요. 양에서 음으로 넘어가는 그걸 정리하는 전쟁이란 말이에요. 자, 이것이 큰 무리 없이 지나간다는 것을 도선이 이 속에서 깔고 있어요. 세계전쟁으로 발발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어쨌거나 그
모르죠, 어찌 될지.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우리 전 세계적인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핵무기가 이렇게 흘러넘치는 세상에서, 그죠? 그러면 삼린 조안이 세 주요한 이웃이 도와서 안정을 찾을 이유가 없겠죠. 그 삼린 중에 몇 군데는 되게 망할 정도의 타격을 입게 될 거니까. 그래서 이것은 뭐라고 할까? 다음 세상으로 넘어가기 위한 탄력이 필요하다. 즉, 뭐라고 해야 되나? 촉매가 필요하다. 그 역할을 저 전쟁이 한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제일 많죠. 자, 그러면 지금 트럼프가 그것을 만지고 있는 거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마치면서 나토가 붕괴돼요. 이란전을 마치면서 북한 문제가 같이 해결돼요. 비핵화가 되면서 다극화로 넘어가요. 그리고 새로운 무역로들이 탄생이 되고 이스라엘이 제압이 돼요. 세상 행복해가겠죠. 이재명까지 냈다니 이스라엘 비판하는 세상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여기서 트럼프가 총 맞고 죽었어 봐요. 안 되겠죠. 예, 본인이 다 만들어 놓은 건데. 자, 그래서 삼린 조안은 그렇게 해석이 되고, 그 다음 계룡산은 보통 이제 도읍시를 옮긴다라는 천도의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것은 정치 체계가 기존 체계와 다르게 된다. 이것은 유엔을 대체할 수 있는 세계적 그룹이 나와야 되고, 브릭스는 와야 될 겁니다. 그 나라들이 와야 된다는 게 아니고, 그것은 미국에 대한 대응으로서 나왔던 조직이기 때문에, 조직도 아니고 경제 협의체죠. 그 다음 3자 조난. 여기서도 이제 3자 조난하면은 전환이 좋잖아. 제사를 지내서 안정이 된다는 거니까, 이것은 뭐 유불선, 기독교 이런 정신 세계들이 종교들이 새로운 방향으로서 다시 맞춘다. 그럼 여기도 뭔가 분란이 좀 있겠죠.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새로운 국민으로 들어서면서 우리 정신 세계에 되게 갈라져 왔던 각자 너무 가지가 너무 부러져 가지고 농하기 시작한 불교, 기독교 이런 친구들이 제정신을 차린다. 다투는 게 아니라 저게 다투면 또 전쟁이 되는 거거든요. 파키스탄하고 인도하고 왜 다른 나라가 됐습니까? 종교가 달라서 다른 나라가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의 정치 이야기로는 이재명 말로 빌리자면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실용 외교. 즉 이 말은 좌파 우파 뭐 자유세계 공산세계 이런 말 안 쓰인다는 거예요. 그런 말 은연중에 많이 사라졌죠. 새로운 방식으로 화해한다. 그게 종교도 따라와야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이런 거가 차라리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시간을 소모해서 전 세계 많은 언론과 전문가들한테 귀를 기울이고 있지만 세상에 대한 전망에는 전혀 없어요. 자, 그래서 이것은 또 언론이 또 많이 바뀌어야 된다. 전문가 집단이라는 것도 바뀌어야 되고 학교의 교육 체계도 바뀌어야 된다. 지금 거품이 너무 많이 끼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창의성을 가로막고 있고 대안을 제안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거세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보면 볼수록 자꾸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트럼프를 여기 대입시켜 보면 많은 게 지금 풀이가 돼요. 그래서 오늘 총맞아 가지고 어찌 됐으면은 하늘이 지금 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는 대혼란 끝에 다른 방향으로 가게 돼요. 그걸 아니다라고 되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도선 대사가 우리한테 줬고 우리 동학의 선배님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우리한테. 예. 그리고 주역 도사였던 소강절도 그렇게 이야기해줬어요. 자, 그런 셈이 그걸 바통을 받아서 우리가 설명한 거고. 중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스스로 써주지를 못했어요. 소강제는 중국인이면서도 우리 도순이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이런 이야기 남긴 것처럼 해주지 못했어요. 솔직하게 잘 안 될 것 같다고 이야기했어요. 예, 다음에 그 이야기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네.